제가 준비한 2위와 4위입니다. 차분히 한번 풀어볼까요? 민주당도 내부 문제가 이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육사 출신 워킹맘, 인재 영입 1호인 조동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 조금 전에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인데요. 조동현 위원장이 영입 때부터 사퇴까지의 목소리를 저희가 한 화면에 모아봤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뉴페이스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역할 부탁드리고 저희가 기대가 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저도 흠이 참 많은 사람이라 그런 부분에서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최대한 저보다는 좀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이고 분노도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고도 꿈이라고 하는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통해 저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제발 아이들, 가족들에 대해서 공격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경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고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보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는 주말에 한번 만나보고 사표를 정말 수리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와 상의해서 사직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다. 결국 낙마했습니다. 예. 이게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당의 그 선거의 얼굴격이거든요. 예. 선거의 어떤 노선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인물인데 지금 이 조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일단 싱글맘에 또 그 육사 출신의 또 우주 항공 분야의 또 전문가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선한 측면이 이제 상당히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생활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다가 결국 이제 사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참 이 그 어떤 정당이 그 집권 여당인데 집권 여당에서 사실은 상임선대위원장 정도 되는 분을 영입을 하려면 나름대로 내부 검증은 뭐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선거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사람이 와서 하겠지만 사실은 정치 권력의 핵심이 바로 정당이거든요. 이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기도 하고 장관을 추천하기도 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하기도 합니다. 그럼 국민들은 그 정당을 믿고 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 얼굴이 되는 사람, 선거에 더군다나 지금 송영길 대표와 함께 지금 공동선대위를 이끌 분인데 저는 이 정도의 지금 검증도 거치지 않았는가? 아니 저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분이 뭐 선거에 나가는 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의 얼굴입니다. 예. 당의 얼굴인 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제 와서 이렇게 며칠 만에 사퇴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권이 이래도 되는가라는 저는 솔직히 의문이 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사실 근데 사퇴를 시사하는 건 어제 본인 SNS 통해서도 먼저 했잖아요. 누굴 원망하고 탓하고 싶지는 않다. 인생에 송두리째 없어지는 기분이다. 이걸 올리고 그 전후로 해서 아마 당과 좀 교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 때만 해도 본인의 의혹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특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죠. 10년 전에 있었던 일로 자기 같은 사람은 어떤 꿈에 대한 도전과 기회조차도 그럼 가질 수 없다는 거냐, 이제 이런 좀 절망적인 인터뷰도 하고 해서 해명을 하고 좀 강단 있게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나갈 거라고 또 기대도 했었는데 예. 아무래도 가족들 특히 이제 아이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뭐 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또 개인의 사생활이 있는 거고 특히 아이에 대한 부분이 밝혀지는 부분은 엄마로서 굉장히 좀 자괴감이 들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심경으로 본인이 사퇴 의사를 결심하고 저런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올리고 나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오늘 오전에 또 사퇴 의사가 된 것으로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사실 근데 어제 밤에도 이 조동현 위원장 관련된 뉴스가 쏟아졌던 이유가 바로 화면에 이겁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말과 함께 민주당이 연락이 잘 안 된다면서 경찰에 조동현 위원장 실종 신고를 했고 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 문제 없다고 했는데 뭐 지금이야 돌아서면 지금이야 해프닝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꽤 뭐 심각한 실종 신고 아니었냐 여러 해석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앞서 송영길 대표가 여러 가지 말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 오늘 조동현 이 위원장
사퇴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를 얼굴 이름까지 이렇게 밝혀서 공격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금도를 지키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는 이미 그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연과 함께하라 이런 게 있네요. 우리가 언론이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지지도나 이런 거하고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거하고 너무 틀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극히 일부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을 마구 톱으로 보도해버리고 시간 지나고 나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그냥 모른 척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심하긴 합니다. 좀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까지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이두하 변호사님. 네. 송 대표도 그렇고 이 후보도 그렇고 언론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마구 가장 윗머리에 보도를 하면서 이게 심하긴 하다. 글쎄요. 대선 후보와 당대표는 언론 탓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사실이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가짜 뉴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뭐 아이 이름 얼굴까지 밝혀서 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사실 그리고 백혜련 의원은 국가인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총괄 단장이라는데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을 공적인 부분하고 결부를 시킨다 우리나라는. 그게 올바른 건 아니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되고 이게 사실이면 대응 조치 취해야 된다. 근데 이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자기들 그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인재위원회 여기가 중심이 돼서 한 게 아니라 당대표 중심으로 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증폭된 것도 안민석 의원이 총괄 특보 단장이라네요. 선대위인데 이분이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한 유튜버를 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가 사실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 오히려 이 조동연 전 상임선대위원장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이럴 단계에서 오히려 이 부분을 솔직히 얘기를 하고 오히려 설득을 구하거나 뭐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거나 하면 이렇게 이런 문제로 더 안 번졌을 텐데 예. 안민석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이게 가짜 뉴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한 사람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니까 그쪽에서 더 자세하게 그 소송 그 판결문 이런 걸 막 들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소송 판결문이 나오니까 이 사생활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까지 잘 안 가요. 솔직히 거의 예가 없는데 소송까지 가고 위자료 액수가 1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런 예가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밝혀지는 게 오히려 당사자를 위해서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안 갈 수 있었던 문제다. 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대처를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받아서 가볼게요. 그러니까 제초에는 민주당이 가짜 뉴스라고 하더니 뭐 어쨌든 이게 사실상 이 사생활 논란을 조동연 위원장이 인정한 뒤에는 조동연 위원장을 감싸고 그 이후에는 언론 탓을 한다. 이 이두하 변호사님 지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에서 이제 당대표가 얘기하신 그 언론이라는 것은 이제 이른바 나와 있죠. 그 한 유튜브 방송에서 예. 이 조 전 위원장의 아이를 이름과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거를 본 국민들은 저는 100이면 99 아니면 전부가 저건 너무 심하다. 악랄한 행위를 했다고 볼 겁니다. 아무리 반대 진영에 있거나 저분이 뭐 싫은 거가 있더라도 그 미성년 아이의 신원을 공개하면서까지 공격하는 거 맞지가 않고요. 예. 그 이제 검증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이게 뭐 총선에 나오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 사생활 관련된 질문이 저도 리스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동연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거와는 좀 사안이 다르고 예. 물론 뭐 중요한 직책으로 영입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내밀한 사생활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좀 알기가 쉽지 않은 당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제 본인과 이제 당 측에 연락이 되시는 분들이 확인들을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명쾌하게 좀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당시 이제 사설 정보지라고도 이른바 지라시의 돈 내용들이 지금도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라시에서 여러 가지들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해석들을 했던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보께서 그 메시지를 낸 게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후보인 나에게 있다 해서 더 이상은 조 전 위원장이나 가족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좀 차분하게 좀 보면서 이제는 뭐 본인이 그 송 대표는 좀 더 주말에 만나보려고 했지만 본인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거는 이 가족들의 신상이 드러난 거 그걸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해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아서 지금은 좀 상처를 보듬는 그런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수홍님, 예. 제가 지금 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용석 변호사의 가로세로 연구소를 비판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마치 모든 언론이 정도를 벗어나서 보도했다라는 당대표 혹은 이재명 후보의 뭐 단순히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뭐 글쎄요 가세현을 언론으로 볼 수 있는지 뭐 이 부분도 좀 있겠고요. 표현을 근데 그 저기만 딱 떼먹은 그렇지만은 예. 대표가 얘기한 표현을 보면은 아이의 그 실명과 이름을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가로세로 연구소를 얘기한 거 맞고요. 후보가 지금 메타버스를 타고 전북을 내려가면서 예. 그 버스 안에서 이제 유튜브 방송에 잠깐 뭐 짧게 출연했을 겁니다. 근데 그 제가 저 내용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저게 조동현 전 위원장을 건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 이름 얼굴까지 저는 밝혀서 공격한 이런 건 몰랐었거든요. 근데 정말 저랬다는 문제가 심각한데 유튜버를 지금 저 가세현을 언론이라고 보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 또 하나는 근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마구 토급으로 보도했다면 이건 판결문이 있는데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민석 의원이 사실이 아니다 확인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이 부분은 안민석 의원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민석 의원은 지금 총괄 특보단장 하시면서 자꾸 이런 허위사실 얘기를 하시니까 이분을 인사 조치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여권 일부에서는 조동현 위원장이 사퇴를 하긴 했지만 검증 실패라는 말도 오늘 오전에 나왔었습니다. 조동현 씨 인사검증 문제가 생긴 거죠. 과열된 인재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인사검증 실수다, 실패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저 외부 영입이 중요하고 하더라도 바늘 허리에 실겨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도 이렇게 인사검증 문제 철저히 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도 사생활은 검증이 쉽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은 공무원 임용, 뭐 청와대에서 임명하고 이럴 때는 이제 다 하거든요. 네네.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그런데 인재 영입할 때 뭐 그래서 뭐 전과자료, 가족복무 등록부 납세한 거 갖고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네네네. 어찌 보면 이제 주위 평판이나 들어본 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생활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제 당이라는 곳이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든지 또는 무슨 프로세스를 아주 정교하게 갖추고 있다든지 그러기 어렵습니다. 설사 그렇게 이제 검증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조동현 교수 같은 경우는 극히 사적 영역이거든요. 아주 사적 영역.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는 검증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조금 전 화면에서는 일일이 이걸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 근데 오늘 세계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장현주 변호사님 당 법률위에도 좀 계셨었잖아요. 뭐 인재 영입 당시에 대략 전 질문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는데 240개 정도의 체크리스트 하나하나 확인 과정을 거쳤다. 그때 제가 웬만하면 이 단어 쓰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생활 논란이 있느냐라는 질문까지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이게 당 검증에서는 이게 잘 안 된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건지 뭐 팩트를 지금은 정확히 확인해 보기가 어려운데요. 다만 뭐 정당이라는 곳이 인재 영입을 하면서 사실 공무원 임용 같이 뭐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다거나 뭐 전과 자료나 이런 관련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또 저런 논란이 되면 마치 이제 또 조동현 그 전 위원장이 뭐 거짓말을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사실은 또 조동현 교수가 또 책임론이 갈 수
있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미 당에서 한번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본인이 상처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마당에 저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한번 영입했다가 조금 상처 입으신 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책임을 지고 보호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분의 거짓말 이렇게 논란을 갈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세연을 오늘 당에서 고발한 것도 그런 취지인 거고 예. 고발한 내용 자체도 사실 부분과 허위 사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고발한 거고 뭐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던 가짜 뉴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 의혹과 관련돼서 사실로 확인된 부분도 있지만 나온 내용들 중에서는 허위인 사실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언론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물론 이제 그 가세연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언론이냐라는 얘기는 조금 뭐 여러 가지 논박이 있을 수 있는데 예. 다만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언론중재법 사례를 보면 언론중재법을 가지고 이 언론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그 유튜브도 준 언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본다면 예. 이 언론이라는 것은 사실 실제적인 효과는 그 유튜버들의 그 가짜뉴스 표방은 훨씬 더 언론보다 해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좀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이 애초에는 뭐 가짜 뉴스라고 했다가 또 언론 탓했다고 한다. 뭐 이 두 분은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해주셨고 두 분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당의 조치에 대해서는 일단 좀 갈무리를 하고